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미국 최대의 복합 쇼핑몰로 손꼽히는 웨스트필드가 갑자기 영업 중단을 발표해버리는 바람에 미국의 시민들이 현재 큰 충격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미국 최대의 쇼핑몰 중 한 곳이 갑자기 문을 닫고 업무용 빌딩들이 비어가고 있는 데에는 경제 불황이라든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도 범죄 발생률이 너무 높다라는 뜻밖의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어요. 즉, 치안이 너무 불안정하다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무슨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곳도 아니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갑자기 범죄나 치안 문제 때문에 상가와 건물들이 문을 닫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떠날 정도다. 폐쇄하고 사업 철수하고 떠날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입니다. 한번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거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대표적인 주로 평가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아마 위치를 찾아보라고 하면 못 찾는 분들이 많더라도 그 이름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찾기도 되게 쉽습니다. 한 번만 집중해서 보면 되는데 미국의 제일 왼쪽에 길쭉하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주입니다. 크기도 크고 위치도 끝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되게 쉬워요. 자, 미국의 일반적인 지도의 모습입니다. 배경 지식 차원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이 캘리포니아 주를 좀 조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는 경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광활하고 거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날씨까지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축복받은 온건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지역이에요. 그 캘리포니아 주 하나의 면적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4배 가까이 됩니다. 4배를 조금 넘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곳이죠.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본 사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안에는 영화나 미드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대도시들이 등장을 해요. 그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오늘의 주인공인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유명한 대도시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본론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런 잘 나가는 주에 인구도 많은 동네, 잘 나가는 동네, 그 중에서도 노른자 중에 노른자인 샌프란시스코, 그 대형 복합 쇼핑몰이 왜 갑자기 문을 닫는다라는 거냐. 물론 경영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최근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범죄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막장의 범죄 발생률, 치안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그러면 도대체 정치는 뭐랬냐?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라는 겁니다. 정치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모든 상황들을 방관했고 오히려 이런 범죄가 많아지도록 사태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범죄 때문이기는 범죄 때문인데 결국은 이게 정치 문제로 이런 이제 미국의 유명한 브랜드들이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대도시들에서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놀랍게도 범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러냐면 놀랍게도 최근에 미국 저쪽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몇백 달러 이하의 소액 절도는 사실상 전과가 없는 훈방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경범죄 취급을 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군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리스크가 사라져버리니까 정신 나간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 발생률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정말로 이게 미국에서 여러분들 벌어지는 일입니다. 미국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놓고 노숙자라든지 약에 찌든 사람들이라든지 좀 폭력적이고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건달 같은 사람들이. 대놓고 가게에 불쑥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물건을 훔쳐가지고 털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둑 강도질이 진짜로 백주대낮에 미국의 대도시 한복판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도 몇 번 지적이 되고 소개가 됐던 문제라는 겁니다. 월마트, 노드스트롬, 스타벅스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브랜드들 여러 곳들이 앞다퉈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내의 도심 매장들을 폐쇄하거나 철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범죄 때문이라고 하죠. 자, 참고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누구냐? 당연히 민주당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가 속해 있는 거대한 주가 어디라고 했죠? 캘리포니아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 주 지역의 거의 전체,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냐? 미국의 좌파 진영인 민주당 애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좌파 특유의 현실 문제를 등한시하면서 달콤한 이념, 그리고 무조건 세상은 아름답고 온정적으로 접근하면은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다. 뭐 위아 더 월드, 그죠? 뭐 평화, 사랑, 뭐 이해로 하면은 뭐 모든 범죄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이상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문제는 지금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살기 힘든 세상이 펼쳐지고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었던 캘리포니아가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똑바로 사법 처리를 하고 개인의 인생에 리스크를 줘야 되는데 그 리스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소수의 양심 있고 품위 있는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보다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특히 철이 없고 혈기왕성한 나이가 젊은 어린 시절, 10대, 20대 시절일 때. 그리고 또 좀 약간 이렇게 후미지고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을수록 그런 유혹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면은 인생이 이제 꼬이고 잘 안 풀리는 거를 봐야 남들이 그런 걸 조심하는데, 아니 정직하게 살았더니 나만 손해를 보고 뭐 남의 물건을 이 소액절도를 대놓고 해도 이득만 보고 별로 별다른 어떤 사법 처리를 안 받는다면은 당연히 그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평범한 사람들은 많이 느끼게 되겠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런 비현실적인 달콤한 이상주의 속에 미국 전역의 노숙자들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대도시 부근에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런 일이 되게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부 다 캘리포니아주 안에 위치한 대도시들이죠. 그 나쁜 약에 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남자 보호자가 없이는 대낮에도 특정 구역들은 여자 혼자나 아이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니기가 힘들 지경이에요. 매우 위험하고 심지어 이런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택가나 도심지 부근에 있는 공원조차도 그런 지경이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소액절도가 사실상 제대로 된 범죄가 아니게 되면은 더더욱 경범죄가 들끓게 됩니다. 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범죄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지역의 치안이 불안정해지면 불안정해질수록 이런 사태가 더더욱 가속도가 붙으면서 거기서는 또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몸을 팔게 된다든지 또 수많은 나쁜 물건들이 오고 간다든지 이런 뒷골목 거래가 횡행하게 됩니다. 그 한 지역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슬럼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할 자신이 있습니까? 치안이 안 좋은 동네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경제활동, 정상적인 상호활동, 경제활동도 이런 치안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범죄 문제 말고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주가 최근에 갑자기 그 잘 살던 지역이 내르막길을 걷게 되고 일이 꼬이는 데는 또 범죄 문제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넓게 보면 무슨 문제다? 그렇죠. 정치에서 파생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미국의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대기업들이 최근에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등을 떠나서 미국의 우파 성향이 뚜렷한 도시인 텍사스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또 되풀이를 해야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테슬라도 정말로 지금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유명한 굴지의 소프트웨어 대기업 오라클도 실리콘밸리를 탈출해가지고 텍사스로 본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컴퓨터 관련 회사인 HP, 휴렛 패커드도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로 회사의 둥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많은 기업들이 갑자기 왜 둥지를 옮기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미국 지도의 모습입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저쪽의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중남부에 위치한, 참고로 미국에서 땅이 가장 넓기도 한 주인 그 우파 성향이 뚜렷한 텍사스주로 사람들, 수많은 기업들이 이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죄 치안 문제가 결국은 현실 감각이 없는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도 그 근본은 정치 문제라는 겁니다. 기업이 떠나가지고 기업이 이주를 하는 것도 정치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에 몇십 년 동안 좌파 민주당이 꾸준히 장악을 했던 지역답게
반기업 정책이 매우 뚜렷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높은 물가에 막대한 세금과 규제로 부자와 기업인들, 고소득자들을 뜯어내자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능 있고 능력 있는 기업들이, 사람들이, 인재들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세금과 어떤 규제를 피해가지고 보다 더 친기업적인 혜택이 많은 곳으로, 그리고 내가 사업하는데 간섭은 적거나 간섭이 아예 없는 곳으로 가고 싶겠죠. 사업 활동하는데 유인 조건이 많은 텍사스주로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이 본사를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도 자영업자도 기업들도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치를 많이 배우고 명문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달콤한 그 이상주의에 절여진 좌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당연한 현실을 그들만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최대 복합 쇼핑몰 중에 하나가 왜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게 됐을까요? 결국은 대놓고 소액 절도를 해도 괜찮다라는, 사실상 범죄 처리를 안 하고 있죠. 이런 막장의 정치 문제가 그 배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세금 많이 뜯고 규제를 팍팍 늘리면서 기업 경영 조건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죠. 당연히 기업들이 못 버티죠. 어떻게 저런 데서 정상적인 상업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 밑에 못 사는 것들도 대놓고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그게 제대로 된 사법 처리는 안 되고, 근데 위에 정치권의 윗대가리들도 끊임없이 삥을 뜯어가고 규제를 늘린다면 거기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 극소수 명품 브랜드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래도 단가가 높으니까 뭐 사설 경호원이라도 고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저 동네에서도 조그마한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개인 카페나 무슨 뭐 핫도그를 파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 경호원, 무장 경호원을 둘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 전체가 낙후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바생들도 뽑아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하던 곳들에 그 일자리가 전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저런 어떤 상업시설들이 문을 닫을 때마다. 결국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개판으로 만든 거는 정치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 좌파는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그냥 사랑과 이해로만 접근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주고 온정을 베풀 때는 베풀더라도, 또 그와는 별개로 법의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강제성이 없는 법은 그러니까 타지 않는 등불과 같다라고 그 유명한 법학자 예링이 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치안이 무너져 내리고 미국 전역의 노숙자들이 좌파 정책에 편승하기 위해 특정 지역으로 모여든다라고 하죠. 그 도시 문제는 더더욱 가중됩니다. 질환 좋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들면은 그것만으로도 위험한데, 경찰 단속과 공권력은 자꾸 이게 경찰 나쁘다라는 식으로 과잉 진압한다라는 식으로 죄악시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온갖 나쁜 물건들이 거기서 오고 가고 뒷골목에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거래가 성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경제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 지역입니까? 미국에 그 많은 인구가 모여있고 전 세계 유명한 미국의 대기업 본사가 정말로 많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난다 긴다 하는 인재들이 정말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모든 미국 시민들이 바보인 거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 누군가는 소수 깨어있는 미국 시민들도 있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중우정치로 변질이 되었죠. 다수결에서 밀려요. 올바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대중의 선택을 못 받아. 이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결국 그 잘났다, 내가 미국의 명문대를 나왔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수백만 명 혹은 수천만 명이 모여 있어 봐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동아시아의 일개 유튜버만도 못한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지금 웃고 있는데,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네티즌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식, 개개인들, 여러분들 개개인의 상식만도 지금 캘리포니아주 전체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도.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 잘 살고 거대한 지역 전체가 이런 바보 같은 어떤 정치, 중우정치로의 변질로 이렇게 스스로 주저앉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는 어지간한 유럽의 선진국 한 나라 전체와 맞먹는 그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리적으로는 온화하고 살기 좋은 축복받은 기후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가장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온갖 대기업들의 본사와 자본들이 집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달콤한 이상주의와 PC주의에 빠져들면서 미국에서 가장 번영했던 지역을 지금 자기들 손으로 스스로 목을 조르고 낙후시키고 후퇴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축복받은 땅과 지역적인 피지컬을 타고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몫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직 인간의 선택만이 순간의 어리석음이 어제까지는 천국이었던 곳을 오늘이나 내일은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어제 오늘은 가난하고 먹고 살기 팍팍했던 척박했던 땅이라도 오늘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면은 내일은 보다 이곳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냐 아니면 살기 나쁜 세상을 만드냐, 천국을 만들 것이냐 지옥을 만들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땅 위에서 딛고 살아가는 인간들 스스로의 선택에 달린 일입니다. 부디 미국의 시민들도 이 말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 우리 대한민국의 시청자분들도 이런 교훈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